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윈도우 최적화 팁, 디스크 OEM 파티션 삭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스크 파티션이란 무엇이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던 아니면 가까운 매장에서 구입하던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운영체제를 깔게 되는데, 운영체제 깔기에 앞서 우리가 디스크 파티션을 나누게 됩니다. 자, 디스크에 1테라라는 어떤 디스크다 그러면은 뭐 500기가는 운영체제 설치하는 공간, 또 500기가는 내가 개인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파티션의 개념이 뭐냐는 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읽는 게 아니고, 전자기기, 전자제품 안에는, 그죠? 컴퓨터 전자제품이죠? 안에는 모든 어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이런 그 바이오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또 아닌 중간에 어떤 펌웨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전원을 켜게 되면 얘를 먼저 읽어서, 그죠? 얘를 먼저 읽어서 어떤 하드의 어떤 그 하드웨어 이상 진단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우리가 운영체제를 띄워주는 역할을 바로 이 바이오스가 해주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바이오스는 레거시 바이오스 형태의 그 바이오스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냐면 확장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UEFI 바이오스라는 그 바이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형태를.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옛날에 써왔던 우리가 일반 바이오스,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우리가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하게 되면 MBR 디스크 파티션이라는 유형을 갖고 파티션을 해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쓰는 확장 바이오스인 UEFI 바이오스 상에서는 GPT 디스크 파티션이라는 걸 이용한다. 그죠? 이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다. 간혹 이제 MBR 디스크다, GPT 디스크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하드를 새 걸 구입해 와서 파티션을 나누고 했던 방식은 전부 다 레거시 바이오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왜 UEFI 바이오스를 쓰게 됐냐 하는 원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컴퓨터의 파워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먼저 얘부터, 그죠? 이 메인보드에 있는 이 바이오스라는, 그죠? 이 펌웨어를 읽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레거시 및 UEFI 바이오스 기반의 PC 부팅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컴퓨터의 부팅, 우리가 윈도우 뜨기까지의 단계는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분에 고장이 있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강의 목적은 뭐냐면 OEM 파티션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특정 부분을 삭제를 못하게끔 이 파티션을 갖다가 OEM 파티션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드를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하드를 갖다가 내 컴퓨터에 붙여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에서 운영체제에 지원하는 디스크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걸 삭제하려면 삭제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3의 유틸리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즉 MS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 툴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운영체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도수 명령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가령 그렇습니다. 매장에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 특정 파티션인데 이게 안 날아갑니까 하시는 분들은 바로 OEM 파티션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못 날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메이커 PC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얘 몇 번 펑션키를 눌러서 복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복구 파티션을 갖다가 OEM 파티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이 못 지우게. 그래야지 되죠. 만약에 지웠다면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 방법 OEM 파티션을 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딴 사람이 포맷을 못하게, 파티션을 지우지 못한다는 얘기, 포맷도 못하겠죠. 하기 위해서 OEM 파티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OEM 파티션을 어떻게 삭제할 거냐 하는 OEM 파티션의 개념을 좀 알아보고요. 이 OEM 파티션은 우리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도수 명령으로 제공하는 그 도수 명령에서 OEM 파티션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티션 유틸리티가 있어요. 파티션 유틸리티를 통해서 OEM 파티션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파티션을 만들어서 내 개인의 어떤 비밀스러운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함부로 누가 접근을 못하게 삭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파티션을 OEM 파티션으로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파티션을 OEM 파티션으로 왜 만드는가에 대한 목적을 좀 알아보고 유틸리티를 통해서 OEM 파티션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OEM 파티션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운영 체제를 깔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만들어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나서 어떤 일부의 파티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통 그 윈도우 이미지를 백업을 해 놓습니다. 그죠? 파티션에 그거를 누가 함부로 파티션을 날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도 우리가 OEM 파티션으로 변환해서 두면은 함부로 우리가 삭제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윈도우 7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갔지만은 2020년 1월 14일자로 운영체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MSI 종식 발표가 됐죠. TV,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웹상으로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쪽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아예 못 쓰는 거냐?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사용해서 어떤 그 운영체제상에 어떤 버그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서비스 팩을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죠.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올려진 서비스 팩을 우리가 다운받아 설치하던 했는데 그 부분을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윈도우 XP가 지금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익스플로러도 익스플로러 7.0이 최대예요. 8.0 이상을 깔게 되면은 오류가 나겠죠. 브루스크린이 나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윈도우 XP에 익스플로러로 10일까지 어떤 그 XP상에 업데이트를 못하게끔 거기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간혹 이제 윈도우 XP 쓰시는 분들은 전화가 와요. 아, 지금 XP를 쓰고 있는데 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죠? 요즘 이제 웹사이트는 보통 11 버전에서 많이 열리죠. 당연히 안 열리겠죠. 그래서 XP처럼 그렇게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윈도우 7도 못 쓴다. 그럼 뭐냐? 2020년 1월 14일 이후는 뭐였어요? 윈도우 1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뭐 메이커 PC든 아니면 개인이 조립하던 간에 전부 다 윈도우 10을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은 인터페이스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감춰져 있는 게 많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7을 여태까지 써왔던 사람은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좀 나름대로다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14일이 아니라 지금 2019년 안에 깔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적응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익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디스크 파티션이라는 게 뭐냐? 디스크 파티션. 우리가 이제 실제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제 뭐 매장에서 사든 인터넷에서 사면 이제 우리 하드디스크는 몇 가지 형태가 있죠. 형태가. 이제 하드 종류는 이렇게 5.25인치. 그 다음에 저기 노트북에서는 2.5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SD라고 SATA 3 기반의 SSD 2.5인치. 그 다음에 M.2 SSD라고 해가지고 뭐 울트라북이라든가 노트북 요즘 새로 나온 데스크탑 메인보드 쪽에 들어가는 요것도 하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쓰는데 요런 걸 사게 되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파티션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런 하드디스크 요 두 개는 잘 안 쓰죠. 왜냐면 요 하드디스크 뚜껑을 열면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그 플래터 기록면하고 리드라이트 헤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사타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2.5인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조금처럼 이 원판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 플래터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플래터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가 하드의 한 5배 정도의 이론적으로 속도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드디스크는 없어지는 추세고 현재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SATA 3 기반의 SSD하고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M.2 SSD라는 게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서 속도가 많이 빨라진 거죠. 요렇게 우리가 하드를 안 쓰고 SSD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 유튜브 강의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CPU는 매년 새로운 게 나오면서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 CPU 안에 트랜지스터가 100만 개라면 다음에는 트랜지스터 안에 한 150만 개를 넣어서 굉장히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렇게 방식으로 이 어떤 그 성능이 올라가는데 옛날에 썼던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죠? 얘가 CPU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읽으려면 리드라이트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읽기 때문에 이 액세스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CPU가 하나의 대기 상태에 머문다. 그래서 그 CPU 속도하고 주변 기기에서 갖고 오는 어떤 그 속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SSD라는 거죠.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그래서 리드라이트 헤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를 읽다 보니까 CPU가 대기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는 노트북을 사던 데스크탑을 조립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울트라북이라 얇은 노트북을 사던 요런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얇은 노트북이 울트라북엔 주로 이제 M.SD라는 요런 하드디스크, 요런 하드가 아니라 이제 SSD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죠. 요런 걸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하던 SSD를 구매를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사면 뭐예요? 사용자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사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개 디스크에 보통 파티션을 뭐 하나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500기가다 그러면 하나로 C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보통 보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두 개 정도로 나누죠. C 하나 나눠갖고 여기는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부분, D는 뭡니까? 개인적인 데이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을 두 개를 해요. 어떤 사람은 두 개 이상으로 나누죠. 그죠? 여기다가 지금 270기가, 300기가 남았는데 하나는 뭐 100기가, 하나는 뭐 100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00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션을 나눠서 C, D, E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보통 보면 보편적으로 두 개를 쓰죠. 그죠? 요렇게 이제 다눈다고. 이거를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한다. 파티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칸막이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디스크에 물리적인 여러 개 영역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파티션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목적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파티션을 하나로 나눠놨을 때 운영체제하고 개인 데이터들이 하나의 그 하드디스크에 그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로 잡아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영체제는 깔아가지고 연구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운영체제를 깔아 쓰다가 바이러스가 걸리든가 아니면 파일이 손상되든가 그러면 다시 운영체제를 포맷을 해야 되는데 포맷하는 걸 떠나서 만약에 하드디스크 파티션 하나로 잡아놨을 경우는 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잡아놨을 때는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거기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을 받든가 USB를 연결해서 백업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깔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갖다 부어야 되겠죠. 하드디스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티션을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자, CD를 나눠놨다 그러면 D는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만약에 포맷을 한다 그러면 포맷을 하기 전에 C에 있는 바탕화면이라든가 개인에 저장하는 폴더를 이 뒤에다 다 옮겨 놓고 그죠? 다 복사를 해 놓고 우리가 운영체제는 C에만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내비두고 그렇기 때문에 C만 우리가 지우고 포맷하면 나중에 데이터는 우리가 복잡하게 하드를 연결해서 또 옮기고 USB를 연결해서 옮기는 그런 어떤 그 불편한 작업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나누는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 놨다가 매장에 찾아오시면 하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600기가 뭐 700기가 되는 거 그걸 받아달라 그러면은 받아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돈을 준다 그래도 그 정도 데이터라면은 우리가 백업 받을 때 굉장히 위험 부담, 그죠? 부담을 느끼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메이커 PC 사고 매장에 가면 백업 바꿔오라고 절대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만약에 초보분이시라면 뭐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다시 새로 사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파티션은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용도 때문에 파티션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방을 하나.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게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개인 데이터를 심고 그 윈도우 백업 이미지를 심어놨다가 문제가 된다. 아, 이게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바로 이 백업 이미지를 통해서 C를 지우면서 여기다가 포맷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D로 나눴을 때는 하드디스크 하나에 2개를 나눌 때는 보통 요 C가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 파티션, 그래서 주 파티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익스텐디드 파티션 해가지고 확장 파티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장 파티션은 우리가 나름대로 몇 개를 더 설치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파티션 개수의 제약은 있지만, 자, 요게 파티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컴퓨터를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 요런, 이 반도체 안에,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게, 이 펌웨어, 바이오스를 우리가 펌웨어라고 하는데, 하나의 기계어로 짠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를 먼저 읽어서, 얘가, 요 안에는 우리가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죠? 프로그램이 내 지금 장치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뭡니까?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에 있는, 그죠? 그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라는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부트 매니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운영체제를 부팅을 시켜줄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걔를 읽어서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보통 윈도우 7이든 윈도우 8이든 윈도우 10을 깔아놨겠죠. 걔 운영체제를 이 프로그램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이 바이오스, 이 전자칩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 즉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면은 우리가 화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자제품엔 전부 다 이 펌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고, 특히 이제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인터페이스가 해주면서 한다. 그래서 바이오스, BIOS,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다. 그죠? 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뭐 프린터를 하라 그러면 CPU가 하드디스크를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루틴이 있어요. 그죠?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를 읽어서, 그죠? 하드디스크의 어떤 하드디스크나 SSD에 있는 저장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CPU한테 주면 CPU가 걔를 해서 출력해 줄 때 얘를 도움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는 건 그런 거다. 그죠? 막바로 우리가 전원을 누르면은 하드디스크에 내가 포맷에는 윈도우를 읽는 게 아니라 얘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그쪽으로 인터페이스 시켜서 운영체제를 띄워준다. 그죠? 근데 바이오스는 우리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바이오스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뭡니까? 클래식 스타일의 바이오스를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를 썼는데, 요즘 이제 UEFI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요런 바이오스를 씁니다. 왜 썼냐면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도 우리가 설정에 셋업, 우리가 컴퓨터 버튼을 누르게 해서 델키나 F1이나 뭐 F2 키를 치면 셋업이라는 바이오스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를 할 거냐 UEFI 바이오스로 내가 운영체제 설치할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종에서는 레거시 바이오스를 못 쓰게끔 only UEFI 바이오스로다가 해놓는 컴퓨터들도 있습니다. 뭐 국산이든 외산이든.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지를, 이 바이오스가 왜 출현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스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스 종류는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 UEFI 바이오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UEFI만 지원되는 컴퓨터가 있는 반면에 양쪽에, 그죠? 설정해서 바이오스 셋업하면 설정해서 얘를 설정해서도 깔 수가 있다는 거죠. 레거시 바이오스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 썼던 방식인데, 그죠? 클래식 형태의 어떤 바이오스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옛날에 이런 그 레거시 바이오스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팅하면서 다양한 부트 로더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트 시퀀서에 들어가서 그죠? 만약에 윈도우 P다 그러면 윈도우 P를 띄울 수가 있고, 만약 유닉스에 그루브라는 부트 로더를 띄우려면 띄울 수가 있고, 그죠? 이래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었어요. 걔는 어떤 그 부팅 파일을, 그죠? 부트 로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썼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죠?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옮기는 그런 아주 그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체르노빌 바이러스라든가 이래서 바이오스까지 어떤 그 감염을 시키는 막 그런 바이러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우리가 어떤 그 부트로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악성 루트킥 같은 게 들어오는 여지를 줬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이제 UEFI 바이오스라는 그 확장 바이오스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레거시 바이오스는 악성 루트킥 들어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 운영체제 설치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 파티션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죠? 제약. 그죠? 그래서 우리가 3테라를 하드를 샀다 그러면 파티션을 나눔 하나로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3테라를 달더라도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는 2.2테라밖에 인식을 못해요.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파티션을 잡아 써야 된다. 그런 이런 파티션 개수에 제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는 MBR 디스크라는 파티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얘는 파티션 4개 이상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파티션의 개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용량의 하드 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출현한 게 뭐냐면 바로 UEFI 바이오스라는 확장 바이오스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게 아니죠. 어떤 뭐 이런 그 어떤 그 공개 포럼에서 만들어진 이런 바이오스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GP 디스크 파티션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죠? 얘는 파티션의 제약을 거의 풀어버렸다. 그래서 18엑사바이트까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하드 용량에 제약이 없다 이렇게 봐도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서 얘가 들어갈 때는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어떤 부트로더를 갖다가 아무거나 쓸 수가 있었지만, 얘는 뭡니까? 여기서 한번 걸러주죠. Verified OS 로드 온리 해가지고 어떤 그 인증을 받지 않은, 그죠? 인증을 받지 않은 디지털 서명이 들어야 드라이버라든가 어떤 그 인증을 받은 그 운영체제만을 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트로더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1차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 루트킷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단하는 기능으로 썼다. 그죠? 그게 틀리는 거죠, 이 부분이. 그죠? 요건 이해가 되죠? 요런 악성 루트킷이 옛날에 바이오스,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들어왔는데, UEFI 바이오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단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MBR 디스크를 사용하면서 고용량 하드를 쓸 때 파티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량 하드를 달더라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UEFI 바이오스로 가면서 GPT 디스크 방식의 파티션 방식은 파티션 개수에 하드디스크 용량의 제약을 풀어버렸다 하는 것이 큰 이유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셋업 화면을 들어갈 수 있는데 델키나 F1키, 뭘 개조사에 따라서 기능키가 틀리죠.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해서 요거를 설치할지 요거를 설치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요거는 지원 안 하고 요거만 지원하는 컴퓨터들도 많이 있다. 뭐 간혹 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레거시 바이오스가 컴퓨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걔는 뭡니까? only UEFI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바이오스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MBR 디스크하고 GPT 디스크의 차이점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MBR 디스크는, 그죠? 4개의 파티션을만 제공하지만 GPT는 128개 파티션을 지원한다. 즉 파티션의 제약을 풀어버렸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볼륨 크기는 2테라예요. 파티션 하나당. 그래서 이제 GPT 디스크, UEFI 상의 GPT 디스크 갔을 때는 이제 18엑사바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하드디스크 크기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MBR 디스크는 레거시 바이오스, 우리가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바이오스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 선택했을 때는 MBR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GPT 디스크는 UEFI 바이오스상에서 지원되는 파티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도 우리가 3테라 하드를, 그죠? 3테라 하드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 하드가 파티션이 운영체제가 설치된 쪽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운영체제 설치된 데 말고 우리가 이제 확장 파티션으로다가 쓸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3테라 하드를 달아놓고 여기 디스크 안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GPT 디스크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 이 GPT 확인을 누르게 되면 3테라 이상을 다 인식을 합니다. 단 부팅 영역으로 쓰려는 하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는 이런 화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화면을 주로 이제 많이 봤고, 그죠? 우리가 이제 델 키나 F1 키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셋업 화면이 나오죠. 이게 레거시 바이오스의 어떤 셋업 화면이었었는데 UEFI 바이오스로 가면서 요런 노트북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메인보드에서는 요런 식으로 좀 더 강화되게 그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이 상황에서 시큐리티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레거시로 쓸 거냐 아니면은 UEFI 쪽으로 쓸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시큐리티로 가면은 뭐 UEFI를 쓸 거냐 레거시를 쓸 거냐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어떤 노트북은 UEFI만 올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화면을 보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성은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노트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큐리티 옵션이라든가 뭐 다 메뉴도 다 틀리죠. 여기로 들어가면은 좀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거시 바이오스로 세팅할 거냐 아니면 UEFI로 세팅할 거냐 그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우리가 델 키를 못 치게 되면은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메뉴마다 틀린데 이 부트로 들어가면 UEFI 부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시큐어 부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로 해갖고 MBR 디스크 파티션을 우리가 쓸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디저블 시켜줘야 돼요. 부트 메뉴를 클릭하면 쭉 옵션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CQ 부트나 아니면은 UEFI 부트 쪽으로 가면 보통 이게 이네이블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걸 디제블을 시켜줘야 되겠죠. 요거 MBR 디스크 레거시 바이오스로 설정해서 MBR 디스크 파티션 쓸라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트 옵션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그 UEFI 부트 밑에 보면 요걸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 깔 때는 CD로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뭡니까 USB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선택해 주고 우리가 세이브 앤 이그지트 엑시트 버튼에서 세이브 체인지 앤 리셋 하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어떻게 USB로 부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MBR 디스크 파티션으로다가 운영체제가 파티션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운영체제 설치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 파티션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편의상 두 개로 나눴죠. 파티션을 보통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요게 1번이 뭡니까? 1번이 디스크 파티션 하나고 2번이 이제 내가 데이터 영역으로 쓸 파티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MBR 디스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120기가로 나누게 되면은 예약 파티션이 하나 생기고 운영체제 깔 수 있는 이런 파티션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요 상태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설정한 바이오스는 레거시 바이오스 상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설치가 진행이 되는 거죠. UEFI 바이오스 상에서 GPT 파티션을 하려 그러면 내가 GPT 디스크 파티션을 쓴다 그러면 UEFI로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델 키나 셋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델 키를 치면 F1 키를 치게 되면 바이오스 셋업 화면이 나오겠죠. 부트 옵션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한 UEFI라든가 시큐어 부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아까는 레거시에서는 디제블 시켰지만 UEFI 상에서는 이네이블로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UEFI 이 GPT 디스크 파티션 쓰기 위해서 요걸 이네이블로 해줘야 된다. 아까하고 좀 반대죠. 예. 그 다음에 부트 옵션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 앞에 UEFI라는 게 붙습니다. 그죠? USB를 꽂더라도 UEFI라고 붙어요. 이게 요걸 설정해 주는 거죠. 요 부트 시퀀스 첫 번째 부트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일종의 부트 로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요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러 리셋하게 되면 재부팅이 되겠죠. 그러면 운영체제 설치할 때 이제 쭉 나오죠. 파티션. 그래서 얘도 120개하고 나머지 이렇게 설정하려면 120개를 나누게 되면 이 하드디스크 파티션이 두 개죠. 여기하고 1번하고 2번. 1번은 아까는 뭐 예약 파티션이겠지만 지금 뭡니까? 희한한 게 많이 생기죠. EFI 파티션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여기 뭐냐면 부트 매니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복구라는 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할당이 많이 되죠. 그럼 이거 상태를 보더라도 UEFI 바이오스 상태에서 GPT 파티션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틀리죠? 아까하고. UEFI를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스를 하면은 얘가 GPT 파티션 구조를 가져가는데 운영체제 상에서도 이 파티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걸 우리가 셋업하면서 최초가 아니라 내가 설치해 놓은 운영체제가 지금 어떤 모드에서 설치가 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PC에 설치 시 적용된 바이오스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윈도우 설치 시 내가 레거시 바이오스상에서 설치한 MBR 디스크 파티션을 쓴 거냐, UEFI 바이오스상에서 쓴 GPT 디스크 파티션 쓴 거냐 하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윈도우 10의 요 1번에 시작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그죠? 윈도우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옆에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시스템 정보를 누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오스. 내가 어떤 바이오스 모드에서 운영체제 설치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실행 명령에서 이 명령을 주는 겁니다. MSINF MS info 30이라는 걸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우리가 바이오스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게 뜨냐면은 이런 게 나타나죠. 그죠? 여기 나타나면 시스템 정보라는 창이 하나 나타나요. 거기 우측에 보면 바이오스 모드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기 레거시로 나타나네요. 얘는 뭡니까?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에서 UEFI 부트를 우리가 디저블로 시켜놓고 했을 때는 레거시 바이오스로 해가지고 마스터 부트 레코드 파티션 방식으로 MBR 디스크 파티션으로 설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MBR 디스크 파티션 썼구나, 레거시 바이오스를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UEFI에서 설정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바이오스 모드가 UEFI라고 나타납니다. 내가 바이오스를 그죠? UEFI 부트를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UEFI 바이오스를 쓰면서 GPT 디스크 파티션으로 설정된 운영체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MBR 디스크와 GPT 디스크 차이점은 다음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